안녕하세요, 뻘지정보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에서 새로 출시한 갤럭시 M12를 가져왔는데요, 무려 한국에서 출고가 기준 가장 저렴한 19만 8천 원이에요. 원래 M 시리즈는 인도와 같은 제3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라인업인데, 그래서 네이밍도 한국이랑은 좀 다르고 복잡하고요. 참고로 2019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국내에서도 목소리가 좀 있다 보니까 몇몇 제품들은 자급제로도 출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 M12는 약간 뜬금포 팀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두 달 전에 나온 갤럭시 A12랑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가격이 A12는 27만 5천 원, M12는 19만 8천 원, 2019년에 나온 M20은 22만 2천 원이고요. 그래서 3개 다 가져왔고요. 얘네들끼리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갤럭시 M12부터 박스를 까보면 이게 M12라고 해야 될지 M12라고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리긴 한데, 혼자 해서 사용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핸드폰이 슉 하고 나오고, 안쪽에는 유심을 빼는 핀, 그리고 USB Type-C에서 A로 가는 케이블이겠죠. 그리고 충전기가 있는데 9V에 1.67A로 15W 충전을 지원해요. 여기 안에는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겠죠. 근데 뭔가 되게 들어있는 게 적어 보인다?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간단 사용 설명서가 끝이에요. 되게 전체적으로 좀 단출하네요. 디자인부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이 20만원대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고, 이게 캐리어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튼튼한 이미지? 그런 것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쿼드 카메라 A12랑 같은 구성인 것 같아요. 뭐 보기에는 괜찮긴 하죠. 갤럭시 A12나 M20 대비해서는 확실히 제일 예쁜 것 같죠.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줄 같은 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져지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손에 느낌이 많지는 않고요. 초기 설정에 들어와 보면 여기 언어를 누르니까 언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국내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영어밖에 없는데, 요거는 글로벌롬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안 눌러봐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선택 같은 것들은 다 넘겨주고, 와이파이는 마찬가지로 5GHz는 안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다 마쳤는데 기본 화면이 생각보다는 되게 예쁘네요. 뭐 어쨌든 전면에는 6.5인치 20대 9 비율이 1600x720p HD 플러스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징이 90Hz예요. 그래서 바로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쪽을 보면 여기 부드러운 모션에 최적화가 있어가지고 90Hz냐 아니면 60Hz냐 요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죠. 요거에까지 90Hz가 있다는 게 참 이제 많이 상향 편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비싼 A12도 H급 해상도인데 60Hz거든요. 얘는 좀 괴랄하죠. 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랑 지문 인식과 전원 버튼이 통합된 버튼이 있고요. 후면에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느낌이고, 하단에 C-타입 포트, 그리고 스피커, 3.5파이 이어폰 잭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좌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이 매끈하게 되어 있네요. AP는 엑시노스 850으로 엑시노스 9704나 스냅드래곤 630이랑 비슷하고요. 뭐 성능은 크게 기대는 안 되고, 3GB 램에 32GB 스토리지,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카톡하고 웹서핑하고 요런 데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웹서핑을 한번 해보면, 자, 뉴스 탭에 들어가서 암뉴스랑 이렇게 톡 들어가고 이렇게 톡 들어가고 요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좀 핸드폰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고, 지금 약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늦게 렌더링이 돼가지고 약간 스크롤이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진은 약간씩 늦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외에도 뭐 설정이나 이런 게 있나 좀 살펴보면, 유용한 기능에 지문인식 제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문인식 센서를 내리면 이렇게 상단바가 내려오고, 올리면 상단바가 올라가고, 이런 기능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는 딱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자잘자잘하게 좀 많이 뺀 게 뭐냐면, 상단바를 이렇게 딱 내렸을 때 돌비 애트모스는 있는데 이제 화면 녹화, 덱스, 빅스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눈에 잘 안 띄는데 화면이 꺼졌을 때 두 번 두드려서 화면이 커지는 노크온 기능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쿼드이긴 하지만 메인 카메라는 이제 4800만 화소라서 어느 정도 괜찮은 품질일 것 같고요. 광각 500만, 접사 200만, 심도 200만에다가 메인 카메라도 OIS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인 카메라 위주로만 쓰신다면 그냥저냥은 쓸만할 겁니다. 특히 광각 카메라는 주변부 왜곡이나 전체적인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 앱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밑에 뜨는 메뉴 자체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심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은 가능한 것이 보이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풀 HD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네요. 이외에도 이제 더보기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적어진 것 같은데 포토, 파노라마, 음식, 접사까지만 있는 야간 모드,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이런 기능들은 알뜰하게 빠졌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게 뭐냐? 요거는 좀 큰데 A12랑 마찬가지로 삼성페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똑같이 빠진 게 뭐냐면 센서 중에서 지자기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스마트폰을 돌리거나 할 때 화면이 따라가지 않고요. 다만 갤럭시 A12 대비해서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심지어 없는 센서들도 A12랑 똑같아요. 크게 조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 전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A12, M12, M20 중에서 뭐가 제일 낫냐? 제가 A12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리뷰를 못한 이유가 이게 원래 전화 이제 세컨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당연히 문자도 하고 이제 어쩌다 보면 웹서핑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나 문자에서도 약간씩 버벅거려요. 전화를 누르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누르거나 할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켜지지가 않고 웹서핑을 할 때도 이 정도의 속도로 많은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비율을 0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이 정도라서 실사용하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좋았던 거는 배터리가 화면 켜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간다는 거였어요. 성능으로 보면 이 셋은 이 정도의 차이고요. 참고로 엑시노스 850이랑 7904는 절대적인 성능으로 보면 다 비슷한데 엑시노스 850이 전성비는 더 좋아요.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갤럭시 A12는 M12보다도 성능이 못하죠. 더군다나 갤럭시 M12가 8만원이 더 싼데 이 정도면 A12 팀킬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예요. 더군다나 얘는 90Hz를 지원하죠. 그래서 M12가 여러가지 좀 빠진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삼성의 198,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약간은 납득이 되는 수준이고요. 오히려 갤럭시 A12가 삼성페이도 없으면서 스펙적으로는 더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져 보이는 거겠죠. 일단 이 갤럭시 M12 세컨폰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쓰다가 괜찮거나 특이한 점이 있으면 얘도 따로 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